서울 풍납동의 고급 아파트. 그곳에는 31살의 김민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는 남편 김준호, 그리고 홀시어머니지만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시댁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민정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민정은 강남 피부과에서 상담 실장으로 근무하다 고객인 김 여사가 소개한 준호를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민정은 항상 강남 사모님들의 삶을 동경했고 그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희망했지요. 그러다 소개받은 준호 집안이 땅 부자라는 소리에 민정은 최선을 다해 준호와의 결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오늘도 민정은 거울 앞에서 완벽한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가 오실 예정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남편이 죽기 전 서울 아파트를 전세주고 부산 바닷가 아파트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몸이 아픈 남편을 보살피며 아들 하나 잘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자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려고 했지만 민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세 주었던 풍납동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아들 신혼집으로 내어주고 며느리 불편할까봐 아들네 집에서 한참 떨어진 동네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오신다고 하셨어요? 나 오늘은 좀 피곤해요. 민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니가 우리 먹으라고 밑반찬 준비해서 오시는데 얼마나 수고스러우시겠어.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엔 밑반찬 따위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시어머니가 가진 부동산과 예금,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을 이용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거든요. 민정은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순자의 손엔 정성껏 만든 반찬통이 가득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아들 며느리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자반까지.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엄마의 손맛이었지요. 민정아, 이 반찬들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으렴. 새벽부터 만들었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힘드셨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신데. 감사히 잘 먹을게요. 하지만 민정의 눈과 입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녀에게 시어머니의 음식은 그저 촌스러운 것일 뿐이었어요. 평소 백화점 식품 코너와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식사하던 민정에겐 이런 집밥이 초라하게만 보였습니다. 순자는 바쁜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집안일도 도와주셨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정성껏 식사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민정의 반응은 입으로만 감사했어요. 속마음으로는 정말 지긋지긋한 노인네네. 언제까지 우리 집에 오는 걸 참아야 하는 거야? 며칠 후 민정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고급 카페에 앉아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있잖아. 정말 답답해 죽겠어. 맨날 이상한 반찬만 해오고 집안일 도와준다고 오는데 옷은 어찌나 촌스러운지 내 눈에 거슬려 죽겠어. 정말 스트레스야. 그래도 착하신 시어머니인데 요즘 그런 분 흔치 않아라고 친구들은 입을 모아 민정을 부러워했지만 착하긴 뭐가 착해. 그냥 시골 할머니 같아. 하기야 나 같은 며느리를 얻었으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민정의 교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전혀 먹지 않았어요. 대신 비싼 배달 음식만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했지요. 순자는 모순된 며느리의 태도를 알면서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 속엔 그런 배려와 정성에 대한 고마움은 전혀 없었어요. 민정아, 내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게 먹었구나. 그릇이 비었네. 네,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하지만 실제로는 그 김치찌개를 모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끓인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버리면서도 죄책감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민정의 가면은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점점 더 무례하게 굴었고, 심지어 남편 앞에서도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직 신혼인데. 민정아, 어머니 혼자 계시잖아. 적적하실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는 하겠는데 좀 선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한 달에 한 번만 오셨으면 좋겠어. 민정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어머니를 비난하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히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순자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그럼에도 순자는 계속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정에게 그런 정성은 그저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민정의 이중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완벽한 아내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시어머니와 둘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은근히 친구들은 결혼 때 예물을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고 있다고 당돌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와서 얘기지만 아들 결혼 때 사돈간에 간소하게 하자고 상견례 때 얘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고 순자는 민정에게 집도 원하는 대로 미모델링 하도록 지원해주고 다이아 주얼리 세트, 백화점 가서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최고급 화장품 세트, 피부 관리도 하게 해주었지만 정작 순자는 숟가락 한 벌 받은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민정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순자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참았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이 전날 먹고 싶다고 전화했던 갈비찜을 준비했어요. 순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어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끓이고 양념하며 만든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무거운 찜통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아들 집까지 가져왔지요. 민정아, 이거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비찜이야. 새벽부터 만들었으니까 따뜻할 때 같이 먹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이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부터 갈비찜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하지만 순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민정이 한 일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정성스런 갈비찜을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끓인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듯 버렸습니다. 이런 기름진 음식 먹으면 살찌잖아. 정말 어머니가 해준 음식은 다 기름지고 짜다니까. 그리고는 비싼 일식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어요. 한 끼에 8만 원이나 하는 고급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보다 돈 많이 주고 산 음식이 더 맛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자 민정은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 냄새가 나는데 어디 있어? 아, 그거요? 제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너무 조금 가져오셔서 혼자 먹다 보니 다 먹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예요. 그래? 나도 좀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께 고마웠다고 연락드려야겠다. 이런 거짓말이 민정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영리하게 상황을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순자는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아들네를 평소와 달리 미리 연락 없이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아들이 잘 먹었지만 양이 적어서 배불리 못 먹었다던 갈비찜 그릇을 가져가려고 했거든요. 그 소리에 민정은 당황했어요. 순자는 그 순간 흠칫 당황하는 민정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져 있더군요. 민정아, 갑자기 찾아와 미안하구나.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릇이나 가져가려고 들렸어. 갈비찜 맛있게 먹었다며. 둘이 먹기에 양이 적었나 보구나. 다음엔 넉넉히 해서 보내마. 그런데 이 그릇이 왜 이렇게 깨끗해?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아, 그거요? 제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했어요. 평소에 설거지를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요. 하지만 순자 씨는 요리를 평생 해온 사람이었어요. 갈비찜처럼 기름진 음식을 담았던 그릇이 이렇게 깨끗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살림을 해본 적 없는 민정이 이렇게 깨끗하게 설거지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의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며느리를 믿고 싶었어요. 사실 민정은 남편의 월급으로 사치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음식을 사서 반찬통에 담아 남편에게 주었고, 백화점 갈 때마다 신상 가방과 구두를 사는데 돈을 썼고, 도우미 아주머니를 매일 불러 청소를 시키고 반찬을 만들게 하는데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또다시 험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며칠 전에 또 음식을 해왔는데 정말 짜더라고. 요즘 누가 그렇게 짜게 음식을 해. 건강에도 안 좋잖아. 오실 때마다 옷차림은 어찌나 허름한지 동네 사람들 볼까봐 겁난다니까. 그래도 아들 내외 먹으라고 준비해 주신 건 감사한 일 아냐? 니네 시어머니도 지극정성이시네. 정성은 무슨 정성이야. 시어머니 갑질이지. 그냥 옛날 방식으로 대충 하니까 음식이 짜지. 요즘엔 다들 웰빙 음식 먹잖아. 나는 유기농만 먹다 보니 그런 음식은 쳐다보기도 싫어. 이런 말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음식을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런 소문이 순자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709호 사는 새댁 시어머니시죠. 며느리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자주 음식을 해오시는 것 같던데 아들네가. 음식은 잘 드시나요? 그럼요.
맛있다고 하던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순자는 이상했어요. 갑자기 옆집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며느리는 분명 맛있게 먹는다고 했는데 점점 동네 사람의 말에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음 달에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 아파트로 들어서다가 민정이 자신이 만든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 있는 사람은 민정인데, 그런데 그릇째 다 버리고 있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음식이 맛이 없었나? 순자는 자신을 탓했어요. 혹시 자신의 요리 솜씨가 떨어져서 며느리가 먹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다시 집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성을 들여 요리를 해보기로 했어요. 다음 주 순자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담백한 음식들로 말이에요. 나물 무침, 두부 조림, 맑은 미역국에 신선한 야채 샐러드까지. 정말 건강하고 정성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민정아, 이번엔 담백하게 만들어 봤어.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에 맞게.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민정은 또다시 그 음식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버렸어요. 심지어 이런 건 개도 안 먹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교만함이 절정에 달한 어느 봄날,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날의 사건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순자는 아들과 함께 부산에 있는 가족 산소의 성묘를 가기로 했어요. 준호의 아버지, 민정의 시아버지 산소였습니다. 부산에서의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온 순자는 시집오는 새색시 민정을 위해 제사를 없앴습니다. 1년에 한 번 산소가 있는 부산에서 성묘로 제사를 대신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한 겁니다. 며느리를 생각한 시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민정아, 내일 시아버지 산소 가는 거 알고 있지? 도시락 준비할 건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제가요? 에이,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순자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산소에서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면서 먹을 김밥, 떡, 과일,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전과 잡채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제사 음식들이었어요. 특히 잡채는 순자의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준호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당신 잡채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던 음식이었거든요. 몇 시간에 걸쳐 야채 하나하나 볶고 당면을 삶고 정성껏 양념해서 만든 잡채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부산으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자 순자는 도시락을 아들 내외와 먹을 생각에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었거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지요?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잡채도 만드셨네요. 그럼 1년에 한 번 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정성껏 준비해야지. 한참을 달리던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들리게 되었어요. 민정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순자와 준호도 뒤따라 내렸지요. 근처에서 30분 정도 쉬고 다시 차에 탔는데 갑자기 민정이
배가 고프다며 주변에 있는 식당 음식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여보, 저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리고 커피도 마시고 싶어요. 어머니가 도시락 준비해 주셨는데 갑자기 저 식당 수제버거가 먹고 싶어졌어요. 결국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먹었어요. 순자는 조금 섭섭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한다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셨지요. 산소에 도착해서 성묘를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순자는 남편을 생각하며 과일과 떡,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도 꺼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 냄새가 뭐지?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든 음식이 섞여 있고 다 상해 있었어요. 특히 잡채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고 김밥도 상해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침에 만드셨다면서요. 나도 모르겠다. 새벽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사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민정이 좀 전에 몰래 한 짓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차로 가서 도시락을 열고 음식 일부를 버리고 거기에 상한 음식을 섞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제자리에 두었던 거죠. 정말 악독한 짓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아들 앞에서 골탕 먹이고 창피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민정은 순자에게 짐짓 놀라는 척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순자는 너무 창피했어요. 아들 앞에서 그리고 며느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평생 요리를 해온 자신이 음식을 상하게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음식을 하면서 뭔가 실수를 했나 봐. 괜찮아요, 어머니. 실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좀 전에 민정이 덕에 햄버거라도 먹었으니 다행이에요. 이따가 올라가면서는 햄버거 가게 옆 국밥 식당에서 국밥이나 한 그릇씩 먹고 올라가요. 결국 우리는 다시 식당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했어요. 순자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모두 헛수고가 된 것에 대해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갔던 순자가 우연히 목격한 광경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들이 휴지에 쌓여져 삐죽이 튀어나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김밥이잖아. 어떻게 여기에? 순자 씨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분명 내가 만든 김밥이었습니다. 우엉과 계란치단을 가득 넣은 누가 봐도 내가 만든 김밥이었어요. 누가 자신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을까? 그리고 왜? 곰곰이 생각해보니 민정이밖에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다며 혼자 나갔던 민정이 말이에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자신이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눈물을 참으며 순자 씨가 외쳤습니다. 그 애에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에게 이런 대우를 받다니. 민정은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준호 앞에서 호호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탕 먹였다고 신이 났나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힐 생각에 즐거웠나 봅니다. 이제 좀 정신 차렸겠지. 앞으로는 함부로 음식 들고 오지 마. 이 늙은 할망구야. 하지만 민정은 몰랐어요. 이 사건이 자신의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에요. 순자는 이날 민정이 저지른 일들을 곱씹으며 그동안 이상했던 점을 곰곰이 따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거예요. 산소 사건 이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 결심하셨어요. 며느리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민정의 행동을 관찰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순자였거든요. 며칠 후 순자는 또다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몰래 반찬을 담아온 가방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거든요. 어차피 먹지도 않고 처박아 뒀다가 버릴 게 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정아, 오늘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만 준비했어.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맛있겠어요. 순자 씨가 집을 나간 후 민정은 또다시 똑같은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더욱 악독한 말까지 했어요.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런 음식 누가 먹는다고 자꾸 가져오는 거야? 걔나 줘버리지. 내가 저번에 산소 갈 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갖고 오네. 한심한 할망구 같은 일하고 달라는 돈은 안 주고 반찬만 싸오네. 모든 것이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었어요. 민정이 음식을 버리는 모습, 시어머니를 욕하는 모습, 모든 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민정이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할머니 성격이 그렇게 고약하다며? 아들 집 가서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다나 봐. 뭐라고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709호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음식 준다는 핑계로 시도 때도 없이 며느리 집에 쳐들어오고 더구나 살림살이 트집 잡으며 며느리를 혹사시킨다. 그러던데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야 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순자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정성껏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한 일들이 모두 욕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민정이 이런 말들을 직접 퍼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정이와 잠깐 통화할 수 있을까? 민정이 전화를 받자 순자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정아, 내일 우리 집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순자의 목소리에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와보면 알 거다. 다음 날 민정은 마지못해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순자는 조용히 앉아서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앉아라. 어머니, 무슨 일로 저를? 내가 부른 이유를 모르겠니? 잘 알 것 같은데. 시어머니 나한테 할 말이 없니? 순자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켰어요.
그 안에는 민정이 음식을 버리는 영상, 시어머니를 욕하는 영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짓이잖아.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버리고 나를 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린 것도 다 알고 있다. 민정은 변명하려고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은 됐다. 이제 너의 본 모습을 똑똑히 봤으니까. 순자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민정아, 너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의 재산만 노렸던 거 맞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내 음식을 버렸냐? 왜 나를 무시했냐? 왜 거짓말을 했냐?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아주 귀하게 여겼다. 일하며 살려면 힘들까봐 반찬을 해줬던 거야. 싫었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너는 맛있다고 자주 해달라고 하지 않았니?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였구나. 어머니, 제발. 이 영상을 준호에게 보여주고 내 진짜 모습을 다 말할 거다. 민정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숨겨온 자신의 정체가 들킬 위기에 처했거든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진 건 없어. 너무 늦었다. 순자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단순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였습니다. 민정이 자신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생각이었어요. 민정아, 너는 내가 촌스러운 시어머니라고 우습게 봤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젊었을 때가 있고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더라. 사실 순자는 민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사업을 일궈내고 아들을 키워낸 억척스러운 여성이었거든요. 이제부터 너의 진짜 시련이 시작될 거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곧 알게 될 거야. 순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더 이상 착하기만 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 며느리에게 정당한 응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정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할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설마 정말로 준호 씨에게 말하진 않겠지. 아들이 상처받기를 원하진 않으실 거야. 하지만 순자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한 모든 것에 대해 정확한 대가를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내일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민정이도 데려오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하신데. 내일 와서 다 얘기하마.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정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드러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날이 왔습니다. 순자는 모든 증거를 준비해두고 아들과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불안에 떨며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아,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걸까? 평소와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별일 아닐 거예요. 하지만 민정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순자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앉아라, 둘 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심각하신데. 준호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을 켰어요. 그리고 민정이 음식을 버리는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런 싸구려 음식을 누가 먹어? 개나 줘버리지. 이게 뭐예요? 내 아내가 내가 정성껏 만든 음식의 한 일이다. 민정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설명은 됐다. 더 보여줄 것이 있다. 순자는 휴게소에서 민정이 도시락을 바꿔치기 한 증거 영상도 보여줬어요. 산소 가는 길에 들린 곳에서 CCTV를 구해온 거였습니다. 민정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른 상한 음식을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민정아, 이게 대체 뭐야? 어머니 음식을 왜 이렇게 했어? 여보,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신 음식을. 준호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한 아내의 행동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차분하게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민정이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친구들에게 시어머니를 욕한 내용들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 돈이나 주면 되지 먹지도 않는 음식만 바리바리 싸오고 눈치도 더럽게 없는 게 정말 노망난 노인네인 것 같아. 민정아,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내 친구들에게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매도했니? 민정은 이제 완전히 구석에 몰렸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늦었다. 이미 너의 본성을 다 봤으니까. 순자 씨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준호야, 너에게 말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집 재산 문제 말이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서류, 그리고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너희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너 같은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순자 씨가 가진 재산은 상당했어요. 서울과 부산의 부동산 여러 채와 수억 원의 예금까지. 민정이 그토록 탐냈던 재산들이었습니다. 너는 줄곧 나에게 일하는 게 힘드니 인사동 쪽에 카페를 하나 차려달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 조만간
내가 그리 원하던 걸 해주려 준비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 꿈 접어야 할 거야.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사회 기부요? 그렇다. 너 같은 사람 손에 들어가느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게 낫겠더라. 민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언젠가는 받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모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준호야, 너에게는 아버지 소유의 재산만 남겨두겠다. 내 아빠의 유언이니까. 하지만 민정이에게는 절대로 한 푼도 주지 않을 거다. 순자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너의 모든 행동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릴 거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부끄럽나? 그럼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순자는 이미 동네 부녀회장과 상의해서 민정의 행동을 알리기로 했었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음식을 버린 며느리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 예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동네에서는 발붙이고 살기 어려울 거다. 절망하며 어머니, 제발.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속지 않을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준호야, 너희들 내 집에서 나가라.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 신혼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민정이 같은 며느리와 함께 사는 아들은 내 집에 둘 수 없어. 민정과 준호가 살던 아파트는 실제로 시어머니 명의였어요. 결혼할 때 순자가 아들 부부를 위해 마련해 준 집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결국 민정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은 물론이고 재산도, 집도, 그리고 동네에서의 체면까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난 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준호는 민정에게 그동안 관리해온 통장을 들고 오라고 했고, 내역을 살펴본 준호의 얼굴은 배신감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월급 통째로 모두 민정에게 맡긴 준호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사치가 있다는 걸 느꼈지만 매달 수천만 원을 탕진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준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민정아,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여보,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민정의 거짓말과 위선이 모두 드러난 이상 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결국 민정은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된 거였습니다. 민정아, 이제라도 알겠냐? 사람은 정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다. 순자 씨의 복수는 완벽했어요. 폭력을 쓰지도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용해서 민정의 위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민정은 결국 혼자서 친정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부유한 생활은 물거품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정성을 무시한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벌인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고.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순자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았거든요. 반면 순자는 이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사귀었던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했거든요. 분수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에게는 마땅한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이렇게 막장 며느리 민정의 이야기는 완전한 파멸로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을 무시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거였어요. 몇 달간의 전쟁 같은 사건들이 휘몰아친 후 민정과의 결혼 생활을 끝낸 준호는 순자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고, 순자는 상처받은 아들 준호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몹쓸 행동에 상처를 받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집안에서 내친 사연이었습니다.